시 속에 나오는 정서라는 게 결국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상에서 존재하는 일종의 약속들이에요. 안녕하세요. 국어를 맞추는 남자, 국어 맞추 김현 선생입니다. 정서 기본 개념에 이어서 두 번째, 정서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다양한 정서의 종류 속에서 기본적으로 수능이 다루고 있는 시 속에 나오는 정서라는 게 결국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상에서 존재하는 일종의 약속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서를 긍정성, 부정성, 혼합성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다는 거지.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는 암기는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정답을 도출했을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식과 보편적인 감정에 기대어서 문제를 푼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감상의 틀이죠, 틀. 이 감상의 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복습을 통해 가지고 체득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 제시하는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암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머리에서 몸으로 다시 머리로 옮기는 노력의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표 1을 보시면 긍정성 있죠? 누군가가 그립다. 그럼 그 그리움의 대상은 당연히 긍정적 대상이다. 무엇인가가 아름답다? 당연히 긍정적 대상이다. 뭘 하고자 한다? 소망이죠. 혹은 의지라고도 하지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쁨, 희망, 그리고 긍정성이 강해진 예찬, 그리고 인간에게 떼놓을 수 없는 사랑, 즐거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긍정적 정서에 속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민이라고 주어준 이 부분은 중요한 파트예요. 별표를 때려놓으세요. 우리와 같은 처지인 사람에게 혹은 사회적 약자에게 느끼는 일종의 에, 우호적 정서를 연민이라고 해요. 동정이라고도 하죠. 동정은 좀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건데 조금 순화시켜서 연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민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누군가가 위험이나 혹은 불행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문학은 그런 삶에 대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연민이라는 테마도 지금 삭막해지는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가치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부정성. 그대로 한번 가보세요. 절망, 슬픔, 고독, 괴롭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포기해버린 체념이라든지 후회,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성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판이라는 것도 대상에 부여한 의미가 잘못됐다는 게 비판이죠. 너 잘못 살아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 너는 긍정적 대상이에요? 부정적 대상이에요? 부정적 대상이죠. 물론 그 비판이 향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건전한 사회 혹은 그 대상의 올바른 삶에 향해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긍정적 시겠지만 선생님이 정서를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에 부여한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그 비판의 본질로 보면 그 대상은 부정성에 가깝다. 제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전제 조건이 대상에 부여한 의미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부끄럽다 자체는 부정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만약 과거의 삶이나 혹은 현재의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그건 바로 혼합성에 있는 성찰의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성찰이 왜 혼합성일까요? 별표 때려놓으세요. 자신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깨닫는 과정 자체가 성찰이에요. 그 과정에서 부끄러움이나 후회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찰 자체는 그러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게 바로 성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깨달음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깨달음 자체가 자신이 몰랐던 이 세상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객관적이거나 혹은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전자로 얘기했던 자신의 과거,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회,
그리고 반성에서 올 수 있는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찰은 복합 정서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찰의 범주 자체는 실제 수능에서 굉장히 넓게 다룹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슬픔과 그리움은 왜 선생님 혼합성으로 나왔냐면 슬픔과 그림은 거의 세트 메뉴로 같이 따라다닌다.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이라는 테마가 현대시건 고전시각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헤어지는 사람, 사랑하는 이와 헤어졌을 때 당장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슬픕니다. 슬픔이라는 자체는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거기에 함몰되는 시들도 있죠. 슬픔으로 끝나는 시들도 있죠. 하지만 많은 시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 그리움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움은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가 긍정적일 때 나오는 정서예요. 그러므로 슬픔과 그리움이라는 이 정서, 사랑을 테마로 해서 많은 시에서 나오는 복합 정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